리스크의 완화 그리고 스페이스X의 흥행 등으로 3대 지수가 나란히 상승하면서 마감을 보였었던 직전 금요일장입니다. 우리 국내 증시도 기분 좋은 상승불을 켜내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면서 개장 전 주요 헤드라인들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오픈 AI와 엔스로픽이 이제 사용자 경쟁을 앞두고 토큰 가격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그러면 동시에 실제로 최근 들어서 토큰의 가격이 급락세를 보이다 보니 월가에서는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같이 제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 클라우드 기업들처럼 결국 가격 경쟁으로 번지고 그렇게 된다면 단가가 낮아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물론 반론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내용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건 사실 과거에 기업들이 줄곧 이 토큰 가격에 대한 부담을 호소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토큰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서 지금 캐펙스 수익률이 좀 악화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AI 버블 붕괴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반대쪽 입장을 보면 토큰 소비량 자체는 우상향을 지속하고 있고 구글의 월 토큰 처리량만 보더라도 3경이 넘어가고 이 숫자 역시나 1년 새 7배나 증가를 한 건데 그러니까 줄어든 건 토큰당 가격이지 토큰의 수요가 아니다라는 반론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AI 수요 둔화를 우려하기보다는 지금 이 경쟁 구도 자체가 비용 효율성으로 경쟁이 좀 바뀌고 있다. 경쟁의 색깔이 바뀌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수요 둔화를 우려하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효율적으로 AI를 돌려낼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헤드라인도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이 스페이스X 공모주를 단 한 주도 배정받지 못했죠. 그러면서 미래에셋증권을 통해서 청약했었던 국내 운용사들도 계획에 좀 차질이 생긴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청약받지 못하다 보니까 뒤늦게라도 장중에 매수에 나선 운용사들도 있었는데 문제는 공모가가 $135였고 스페이스X의 시가가 $150였죠. 그렇다면 감안하고 본다면 아무래도 공모주 프리미엄은 애초에 없게 된 거고 이런 가운데 이 스페이스X 상장으로 인해서 여타 다른 우주항공 관련한 종목들이 주가 하락을 보였다 보니까 이에 따른 이중 부담이 우려가 된다라는 분석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향후 오픈 AI나 엔스로픽도 상장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IPO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겠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코스피가 8,10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도 1,00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이번 주 추가 상승에 나설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죠. 특히나 지금 파키스탄 총리도 19일 금요일에 공식적인 이 서명식을 개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협상에 대한 기대가 원체 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대한 추가 상승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증권가에서는 여러 변수들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분석들도 같이 제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건 맞지만 이번 주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FOMC로 인한 단기 변동성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 시에는 반도체 업종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분석들이 나왔고요. 미래에셋 쪽에서도 지금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상단을 제한할 만한 리스크들이 아직은 잔존해 있다라는 분석도 같이 제기된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 G7 정상회의라든지 FOMC 같은 굵직한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벤트들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일 금요일장 마감 이후 나왔었던 주요 공시들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주와 관련한 공시도 있었고요. 엔젤 로보틱스는 지금 국책과제 주간 기관으로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로봇주들이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긍정적이었잖아요. 이런 가운데 엔젤 로보틱스가 넥스트마켓에서 추가 상승세도 이어나가는 모습이었는데 이 로봇주들이 이번 주에도 이런 랠리를 이어나가줄 수 있을지도 한번 관심 갖고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요 헤드라인들 살펴봤고요. 이어서 박광래 연구위원님과 함께 마켓링크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전략 챙겨보기 앞서서 주요 지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나란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 코스피 야간 선물도 2%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높였죠. 그리고 합의가 근접했다라는 신호 속에서 유가도 3%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박광래 연구위원님과 함께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앞서 브리핑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로봇주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나쁘지 않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서 대형 로봇주들의 주가 상승이 155%나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현대차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달 초만 해도 엔비디아 CEO의 방한 그리고 AI 자율주행 협력 기대감 속에서 무려 주가가 78만 원까지 올랐었다가 지금 소폭 좀 내려왔잖아요. 최근 이런 주가 움직임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와 협력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글쎄요, 젠순왕 아저씨가 두 번째 만남 때도 만나줬으면 주가가 더 갔었을 텐데 두 번째 회동 때는 현대차 계열사가 없던 바람에 관련한 기대감이 조금 줄어든 것 같고요. 뭐 그런 엔비디아 이벤트뿐만 아니라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 욕구도 컸을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과열이 일부 좀 진정되면서 정상화 국면으로 일부 접어들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 같은 경우는 PER이 이제 10배 중반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은 고밸류에 대한 지금 논쟁도 있는 상태라서 여러 가지 퀘스천 마크들이 커지고 있는데 뭐 펀더멘털상의 훼손은 없는 상태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단기간에 원체 많이 올랐다 보니까 단기 과열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되면서 주가가 소폭 진정세를 나타냈다라는 언급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현대차가 다가오는 8월부터는 로봇 메타플랜트 응용센터 가동할 계획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3분기에 현대차 인베스터데이도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이벤트들을 감안하고 봤을 때 하반기 추가 상승 모멘텀으로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하반기 모멘텀은 다시 이제 불이 붙을 거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잘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현실화되면서 주가에 조금 상방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연초부터 지금까지 상승 구간에서는 일단은 사자, 묻지마 매수 플레이였다면은 지금부터는 좀 구체적인 숫자가 뒷받침되는 종목들에 한해서만 종목 주가가 올라갈 걸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실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양산과 관련된 매출 기여도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율주행 관련된 매출 발생 같은 것들이 좀 확인이 돼야 될 거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대차의 CEO 인베스터데이 같은 행사를 통해서도 새롭고 좀 더 구체적인 주주 환원책이 발표가 된다면은 이런 것들이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 다른 계열사들의 전반적인 주가 재평가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에는 다소 좀 묻지마 매수 성격이 짙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반기부터는 실제로 찍히는 숫자들을 보면서 매매 전략을 좀 챙겨가 보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연구원님께서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8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셨더라고요. 현대차를 기존 완성차 업체로 보기보다는 AI 수혜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리포트 본문에도 언급을 한 게 피지컬 AI에 그나마 잘 대응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OEM사라고도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근데 이제 완전한 유일한 업체는 아니고요. 벤츠나 BMW와 같은 업체들도 피지컬 AI 투자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이제 좀 유의미하게 물량을 많이 팔 수 있는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유일하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독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타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피지컬 AI 대응을 하고 있다라면은 현대차 그룹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이제 인수를 함으로써 그런 피지컬 AI 스택을 그룹 내부로 지금 편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조금 다른 엔티티와의 차별성을 나타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이 반 이내에 있네 반밖에 없네라고 보는 것처럼 이 현대차를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라면은 충분히 밸류 재평가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벤츠나 BMW 쪽에서도 로봇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 맞지만 현대차 쪽에서의 밸류 평가가 좀 다시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조금 더 바라보면서 목표 주가를 80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다라는 언급도 주셨는데 사실 뭐 벤츠나 BMW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로봇 경쟁에 대한 이야기는 시장에서 좀 줄곧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중국 기업과 비교해봤을 때 현대차가 차지하고 있는 경쟁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중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율주행 기술력은 무시할 수는 없죠. 그 넓은 그 대륙의 땅덩이에서 무한의 그런 자율주행 시험 운전을 하면서 거기에서 집적한 데이터들은 확실히 중국 업체들에게는 큰 자산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을 걸로 어떤 판단하고 있고 현대차 그룹과 우리나라는 뒤늦게 그런 자율주행 전쟁에 참전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좀 출발은 늦었지만 우리가 앞서 언급드렸던 엔비디아와의 협력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최강적인 구글과의 협력 이 양강 업체와의 협력을 우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생각하기로는 테슬라와 조금 그나마 유일하게 좀 경쟁을 할 수 있는 좀 유일한 대항마가 현대차 그룹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 네, 엔비디아와 구글과의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 속에서 그래도 현대차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도와주셨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단까지도 피지컬 AI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 포트를 좀 다각화하고 있는 추세가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현대모비스는 센서라든지 제어기, 전동화 부품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역시나 같이 좀 재평가가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여기서 SDV 전환도 매출 증가로 연결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분석을 좀 도와주셨더라고요. 관련해서 추가로 좀 설명 도와주실까요? 네, 일단은 자율주행을 우리가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자동차의 여러 가지 센서나 이제 눈 같은 게 많이 달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대당 현대모비스가 이제 창출할 수 있는 매출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도 나와 있긴 하지만은 지금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이제 완성차 OEM사들이 지금 SDV 시장에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2030년대까지 20% 이상의 고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시장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현대모비스를 필두로 한 여러 가지 부품사들의 수혜는 굉장히 확실히 나타날 걸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티어 1, 티어 2가 아니고 티어 0.5로 지금 재편입을 지금 트라이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역시나 현대차와 비슷하게 좀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현대차나 완성차 대비 주가 프리미엄을 받았던 과거의 이력을 좀 반추해 봤을 때 만약 현대차가 10배 중반까지 PR이 올라오게 된다면은 모비스는 10배 후반이나 20배까지도 우리가 타겟 멀티플을 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 지금 현대모비스가 대당 창출할 수 있는 이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댓글에 아무래도 현대차 관심이 좀 많아 보입니다. 화이팅 하면서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기대하는 목표 주가를 같이 좀 언급을 해주고 계신데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이 두 기업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챙겨가는 게 현명할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 세미나를 다녀보면은 지금은 약간 밸류 매력까지 겸비하고 있는 기아에 대한 뷰를 좀 더 좋게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 느낌이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현대라는 이제 명함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주가 상승 여력도 분명히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고 최근 몇 달간의 주가 흐름을 보셔도 일단 현대차가 올라가 줘야지만 기아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현대차는 못 가고 기아만 가는 이런 식으로 주가 퍼포먼스가 나타나지는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인 관점에서는 기아가 아무래도 지금 PR이 7배, 8배 수준이고 현대차가 14배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 할인율이 지금 50% 수준까지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역사상 최대 수준으로까지 지금 할인을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아가 현대라는 이름이 없다라는 거 빼고는 다 지금 똑같은 완성차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는 거를 감안해 봤을 때는 기아 쪽도 같이 한번 투자 매력도를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떠할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아 쪽 역시나 우리가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언급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아를 좀 어느 선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뭐 일단은 우리가 PER 밸류에이션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현대차의 14배, 15배 구간이 꺾이지 않는다로 가정해 보면은 기아도 충분히 9배, 10배 수준까지는 상승 트라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연초에 현대차보다도 먼저 이제 CEO 인베스터 데이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AI나 자율주행 관련된 구체적인 전략을 발표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가 좀 가중치를 줄 수 있다라면은 뭐 기아도 충분히 여기에서 업사이드를 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 업체이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라는 본업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데 최근에 뭐 국내나 미국 시장 같은 주요 시장에서의 퍼포먼스를 보시면은 현대차보다도 기아가 좀씩 잘 파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울러 보면은 기아도 현대차 못지않게 투자 매력도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아 역시나 현대차의 추세가 꺾이지 않는 선에서는 비슷한 PER 가치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언급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업이 자동차라는 것을 감안하고 봤을 때 관세 리스크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염두가 되고요. 전략을 잡을 때 어떤 식으로 중장기 전략을 가져가 봐야 될까요? 뭐 관세라는 게 벌써 이제 1년이 넘은 이슈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 관세가 더 세지지만 않는다면은 이거는 소위 이제 오래된 떡밥이기 때문에 관세가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를 판단하고 있고 우리가 관세 이벤트의 방향성을 베팅해 보자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악화되기보다는 오히려 개선되는 방향을 우리가 좀 가능성 높게 칠 수 있기 때문에 관세는 제가 볼 때는 현대차나 기아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히려 지금 관세보다는 지금 유럽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좀씩 빠지고 있다는 게 완성차 업체의 좀 아킬레스건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반기 때 여러 가지 유럽에서의 신차 모멘텀이 어떻게 발현될 수 있을지를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세 리스크보다는 하반기에 새롭게 떠오를 수 있는 모멘텀들을 조금 더 주목하면서 전략을 잡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박광래 연구위원님과 함께 전략 챙겨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란과 관련해서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즉각적으로 무료로 개방을 하겠다라는 언급을 내놓는 모습입니다. 지금 뭐 이란 쪽에서도 평화협정 관련해서 이란이 미국에게 평화협정을 요구했다라는 등의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평화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 속에서 호르무즈 해협도 즉시 개방이 된다면 역시나 유가도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고 우리 국내 증시 역시나 오늘 개장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또 이어받을 수도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슈들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글로벌 식스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